공부를 잘 하시는 법부님 한 분께서 삼매하고 사마타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전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참에 이 주제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래는 지금이 수행경전을 해설하는 시간입니다만은 당분간 삼매와 사마타 어떤 것일까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선이라는 거와 평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해서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삼매, 사마타, 평정, 선 네 가지 수행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용어라고 봐야겠죠. 이 네 가지를 해설하는 법회를 오늘이 4주째가 됩니다. 특히 평정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 이참에 좀 상세하게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주제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되도록 오늘 이 특강을 마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들어드린 교재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아마도 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다 마무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하는 만큼 해보고 오늘 낮 시간 수업이 너무 무리가 돼서 오늘 수업은 너무 길지 않게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이 주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삼매, 사마타, 평정, 선. 선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선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선에 대한 어떤 본질,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경전군을 몇 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첫째로 선상유타가 있어요. 상유타 니까야 중에 선상유타. 둘째로 또 선상유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유타 니까야가 모두 56개 상유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34번 상유타가 그러니까 34번째 주제가 선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 모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53번 상유타도 선상유타예요. 그리고 선을 제목으로 가지는 경전이 또 하나 있어요. 선경입니다. 물론 선이 들어가는 경전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수행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려는 선의 구체적 의미를 지시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4번 상유타, 선상유타를 먼저 보려 합니다. 물론 첫날이죠. 이 특강 첫날에 세기경을 통해 가지고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 악한 법을 없애는 자로의 바라문이 정의가 됐었죠. 그리고 그 바라문이 하는 일이 무엇냐?
선을 닦는다 이랬죠. 그래서 선이라는 자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악한 불선법을 없애는 일, 이것이 선이라는 말의 정의죠. 그래서 뭐 보통 하는 말로 하면 수행하는 자체가 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수행이라는 선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하는 상류다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드린 교재 중에 지난주에 요 선경으로 된 교재 드린 게 있습니다. 요 선경으로 된 교재에서 제법 좀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넘어가면 그렇죠. 요 선상류다 삼매수행의 11단계라는 요런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 장에 강보부님은 오늘 드린 거 바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장에 이제 요 선상류다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 강보부님께 요 앞장을 제가 안 드렸구나. 자, 우선 요거 요 수업 보고 한 페이지짜리 드린 거 요거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상류다 34번 상류다 삼매수행의 11단계 해서 8정도 특강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간략히 요약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상류다 니까야에는 두 개의 선상류다가 있는데 1. 반복의 구조에 의해 8정도의 정으로 자리매김해주는 53번 상류다와 2. 지금 법부님한테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2. 삼매의 정계를 순차적으로 설명하여 삼매 수행의 과정을 알려주는 34번 상류다입니다. 34번 선상류다는 55개의 경을 표의 구조로 설명하는데 바른 삼매는 삼매, 증득, 안정, 일어남, 유쾌함, 대상, 영역, 기울임, 신중함, 끈기, 유익함의 11가지에 대한 능숙함을 필요로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 수행의 과정은 마치 소로부터 우유가, 우유로부터 응유가, 응유로부터 생버터, 생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 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생겨나는 과정을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최상의 버터가 생산되듯이 하나의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수행자는 많고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인지는 잘 검토해야 합니다.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의 과정, 즉 수행지도를 바르게 알고서 요게 삼매의 능숙입니다. 삼매를 닦을 때 삼매에 들고 삼매를 토대로 이어지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증득 내지 유익함의 능숙. 단지 마음이 집중되었다는 것만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매는 토대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34번 선상류다는 중요합니다. 수행의 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건 작년 8정도 특강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해 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경전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나상류당, 선상류다고 첫 번째 경이 사마디 물라카 삼마빠띠 숫당에서 삼매 근본 증득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디가 삼매고 물라카라고 하면 이제 근본, 뿌리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마빠띠가 증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매 근본 증득 이렇게 경이름이 되어 있어요. 사와티에서 소개해졌고요. 비구들이요. 이런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요. 1.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증득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2.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증득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삼매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3.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삼매에도 능숙하지 못하고 삼매에서 증득에도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4.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증득에도 능숙하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4. 삼매에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증득에도 능숙한 선을 닦는 자가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우유로부터 응유가 되고 응유로부터 생버터가 되고 생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가 되고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만들어지나니 그것을 으뜸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4. 삼매에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증득에도 능숙한 선을 닦는 자가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삼매에서 삼매에는 능숙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마 지금 이걸 다시 번역하면 삼매에 대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매에서 삼매라는 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봐도 되고 삼매에 대해 이렇게 봐도 돼요. 삼매를 말하면서 삼매에는 능숙하다. 그런가 하면 증득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삼매와 증득이라는 것을 놓고 1번은 삼매에는 능숙한데 증득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2번은 증득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3번은 둘 모두에 능숙하지 못하다. 4번은 둘 모두에 능숙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증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매에 든다. 삼매를 증득했다.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매에 능숙하다라는 것은 삼매란 무엇일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삼매라고 말하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거, 찢다서 애깍닥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삼매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겁니다 라고 요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사실은 수행을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꿰어가지고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고 해서 삼매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삼매에 들어가고 그 삼매에서 이런 과정으로 삼매를 심화시켜가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드러나는 법을 담마위빠사나 해서 그만큼 단계 지어진 여실직연하고 그 단계 지어진 여실직연 안에서 여모 이탐 소멸을 단계 지어진 만큼 해서 단계 지어진 해탈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 상수멸까지 가가지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여모 이탈 소멸을 해서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성이 되는 이런 삼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게 많죠. 삼매에 대해서 불쇼님이 말하는 이 삼매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수행 지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가다가 목적지에 못 가잖아요. 이렇게 삼매라는 것을 잘 지도를 그려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그러면 그건 뭘 말해요? 내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길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실천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삼매 자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부처님은 삼매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삼매 자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삼매에 능숙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삼매가 능숙해. 삼매가 무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잘 아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실천해서 삼매에 들었어. 하면 삼매를 증득한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삼매와 증득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건 뭐 우리 14무기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죠. 열애가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경전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인도적인 사유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놓고 경은 이렇게 말하죠. 삼매에도 능숙하고 증득에도 능숙한 요 두 가지가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 이름이 뭐냐 하면 요걸 놓고 삼매를 근본으로 하고 증득이 설해진 경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삼매 근본 안정경 이랬어요.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이런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1.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삼매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안정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안정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삼매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3.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삼매에도 능숙하지 못하고 삼매에서 안정에도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4.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안정에도 능숙하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4. 삼매에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안정에도 능숙한 선을 닦는 자가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우유로부터 음료가 있고 음료로부터 생버터가 되고 생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가 되고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만들어지나니 그것을 으뜸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4. 삼매에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안정에도 능숙한 선을 닦는 자가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요건 뭔가요? 삼매는 그대로 두고 이 다음에 증득 대신에 안정이라는 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능숙의 네 경우에 그대로 안정도 XO, XO 이렇게 됐죠. 그리고는 요 두 가지가 모두 능숙한 것이 으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목이 삼매를 근본에 두고 안정경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요렇게 삼매라는 하나를 놓고 삼매와 대응하는 것으로 첫 번째 증득. 그죠? 삼매와 증득. 두 번째는 삼매를 중심에 놓고 두 번째로 대응하는 거 2번 안정. 이렇게 나타났죠. 구조가. 자, 요렇게 이제 구조를 이해하고서 보면 세 번째 경은요. 삼매 근본 일어남 경이에요.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이런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1.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삼매에는 능숙하지만 2. 삼매에서 일어남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자, 삼매에 대응하는 세 번째로는 이제 증득과 안정에 이어서 일어남이라는 게 나타났죠. 그리고는 2번, 3번, 4번은 어때요? 동일하게
일어남에 대해서 삼매와 대응해서 그대로 능숙하지 못하다 능숙하다 요걸 반복해주고 있죠. 그리고 역시 두 가지 다 능숙한 게 으뜸이다.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소로부터 최상의 버터까지를 다시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4번 경은 삼매 근본 육회함 경으로 나와요. 동일하게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삼매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육회함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동일한 네 가지 형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4번 1, 2, 3 증득, 안정, 일어남 같고 4번 육회함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삼매 근본 육회함 경이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동일한 방법으로 삼매 근본 대상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삼매에도 능숙하고 대상에도 능숙한 게 으뜸이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삼매 근본 영역경이에요. 어떤 대상이냐, 어떤 영역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삼매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영역에는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삼매와 영역 두 가지 모두에 능숙한 것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7번 삼매 근본 기울임경이에요. 마찬가지 삼매에 능숙하고 기울임에 능숙한 것이 으뜸이다. 우리 저기 제4선 이후에 보면 8가지 방향이 제시되기도 하고 육신통이 제시되기도 하고 이러죠. 그럴 때 보면 마음을 신적통으로 기울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삼매 안에서 마음이 신적통을 성취하러 가볼까? 이렇게 기울인다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기울인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기울임에도 능숙한 이것이 으뜸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8번은 삼매 근본 신중함경이에요.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신중함에도 능숙한 이런 수행자가 그 중에 으뜸이다. 9번 삼매 근본 끈기경이에요. 이게 말처럼 부처님이 팔정도라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래가지고 길 따라서 후딱 가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끈기를 가지고 요만큼 가다가 힘이 붙여 못 가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용기를 내서 또다시 시도해서 이어가는 끈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먼 길이다. 알아한다는 일이 강보부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끈기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삼매 근본 유익함경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의 선을 닦는 자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유익함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해서 동일하게 삼매와 유익함 모두에 대해서 유익한 이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삼매를 근본에 둔, 어쨌든 삼매에 능숙해야 되죠. 우리가 삼매가 무엇이냐? 어떻게 삼매를 알고 실천해야 깨달음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잘 아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근본에 두고 삼매를 증득해야 되고 삼매를 안정시켜야 되고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말하죠. 삼매를 안정시켜야 되고 요 일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박 부부님 요 일어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된 단어죠? 이게 출정 그래 그 얘기죠. 출정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삼매에서 나오는 거잖아. 정의삼매니까. 그래서 삼매에서 나온다라고 뭐 우타하띠 요새 경에 보면 있어요. 우타하띠 또는 뭐 우타하띠라는 이 단어를 출정이라고 그동안 해석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삼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나요? 초선을 성취했다가 초선에서 출정해가지고 초선의 상태를 반주하는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사실은 이 우타띠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다. 근데요, 지금 이 전개가 어때요? 삼매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는 그 삼매를 바로 한 상태에서 삼매를 성취하고 안정시키고 출정일지 일어남일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삼매 상태에서 아주 좋게 이거 뭐예요? 개발된 느낌이 주적주적으로 함께 하는 거지. 그거 있지 뭐. 그리고 삼매 안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 어디로 갈까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끈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삼매 위에서 유익함을 얻어야지 뭐. 이 유익함 궁극적으로 어떤 유익함이 있죠? 부처님 출가하신 목적이 뭐예요?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죠. 뭐예요? 유익함의 끝은 깨달음이죠. 해탈이지 뭐. 열반을 실현하는 거지 뭐. 뭐 이렇게까지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매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로부터 증득부터 유익함까지 10가지 단계가 이게요. 박부모님 중간에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가지나? 삼매에서 출정해서 반주한다고? 안 되는 거야, 그죠? 우타하띠는 일어나다는 의미가 있어. 이게 뭔가요? 삼매는 어쨌든 토대잖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불교 수행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고 토대라고.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라는 그 토대 위에서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그 먼 과정을 표현하자면 중간에 유쾌함이라는 개발된 느낌의 도움도 받고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유익함을 실현해야 되는 그게 사실은 선의 전체적인 수행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서 뭐를 해야 돼?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이걸 참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매를 증득하면 그 삼매를 잘 안정시키고 그지? 삼매가 흔들리면 또 못하잖아. 삼매를 증득해서 잘 안정시키고 나면 이제 삼매라는 토대에서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야.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유쾌하게 개발된 느낌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이 상태 되면 유쾌하게 대상과 영역에서 가야 하는 대로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아주 신중한 마음으로 끈기 있는 마음으로 유익함을 성취하는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출정이란 번역은 조심스러워요. 물론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수행자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이 수행자가 삼매를 성취했다가 이제 뭐 24시간 삼매만 들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살아야 되니까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탁발도 가야 되고 뭐 이럴 때 삼매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보고 아 이거는 수행자가 산매에 들었다가 산매에서 나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탁발도 가고 이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걸 말하는구나. 그러한 맥락에서는 우타라티를 출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수행을 하는 그 과정, 삼매가 성취되어 가지고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자라는 이 과정에서는 이거 출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분명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런 삼매가 증득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타하티, 당면이 일어남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 개념 주목하자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삼매를 근본으로 증득, 안정, 일어남, 유쾌함, 대상, 영역, 기울임, 신중함, 끈기, 유익함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 느끼고 가야 되는 게 수행이라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그냥 단순한 어떤 앉아가지고 무상공부화를 보자 뭐 단순한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선묘를 배워 아는 상태에서 부처님이 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삼매의 그 지도에 대해서 능숙하고 그러면 그 지도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위에서 구체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삼매를 안정시켜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수행에서 생겨나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의 그 유쾌함 위에서 대상을 어떤 대상, 어떤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어디로 더 향상된 다음 단계로 가야겠다.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아주 신중하고 끈기 있게 수행하는 일, 선을 닦는 일을 진행해 감으로써 그러한 선이라는 악한 법들을 없애는, 그러니까 악한 불선법을 없앤다라는 그 선의 근본 개념인 악한 불선법이 제거된 그 유익함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결코 만만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분명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는 사실 선상류따 34번 상류따가 이렇게 삼매에 대한 능숙 위에 10단계로 자 삼매가 무언지 바르게 알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간다고?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익함을 성취하는 거, 유익함을 얻는 데까지 이거요.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우리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안정에서 아주 높은 수행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해도 강보부님 수행 많이 하시죠? 어느 만큼 좀 가셨어요? 어느 만큼 좀 가신 것 같아요? 이만큼 오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한 2단계 영역까지 갔나? 대상. 어찌 보면 사실 지금 수행 지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잖아. 그렇지. 이렇게 상쾌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우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이만큼 온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유익함이 실현되는 데는 내가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르게 알아가지고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그 외길을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일지 몰라도 맞습니다. 예, 어머님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삼매에 능숙하다라는 이 자체도 사실은 수행자들이 잘 모른다고. 이 삼매에 능숙하지 못한, 삼매가 무언지 어떤 지도에 의해서 유익함의 성취까지를 가야 되는지 이런 수행 지도가 수행 지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을 했다라는 이거하고 팔정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제시한 거기까지 간다라는 건 다른 길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끈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수행자신데, 그러나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법우님께서 느끼실 때 이만큼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생략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요 부분이나가 빠졌다. 그런데 뭐 그래도 몇 개는 온 것 같다. 이러면 어쨌든 이거는 수행의 힘이 되잖아. 그럴 때에 경이 알려주는 삼매의 능숙, 올바르게 길이 명확하게 알려지면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빨라질 수가 있다고요. 힘이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느라고 잘못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 올바르게 길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라도 가는 어떤 마음을 집중하는 힘, 삼매를 강력하게 막 집중해내는 힘이 있으면 요 힘을 요렇게 방향만 그죠? 길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 빠질 수가 있죠. 하여간 뭐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끈기까지 오셨다라는 말은 제가 사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만큼 온 거 아닐까라고 말하는 데는 삼매라고 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왜냐면 그게 토대니까 토대를 확립하는 능력을 많이 쌓았다 갖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전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능숙해지는 요 일만 분명하게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토대가 되는 삼매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이 말하는 요거예요. 경에서 뭐라 하나요? 제일 앞에 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소로부터 우유가, 우유로부터 응유가, 응유로부터 생버터가, 생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가,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까지 뭐 좀 빼놓고라도 가면 되지. 이렇게 누가 말한다 하면 부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0번까지 갔지만 사실은 11단계죠. 그죠? 왜냐면 삼매, 근본되는 게 있으니까. 근본인 삼매에 능숙한, 삼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여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삼매가 소라면 소로부터 증득이라고 하는 우유가 있어. 증득이라는 우유로부터 응유가 됐나요? 응유가 있어. 안정이라는 응유로부터 일어남이라는 생버터가 있어. 라고. 근데 최상의 버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하나도 한 과정도 생략할 수가 없잖아요. 한 과정이 생략됐다라고 하면 못 가는 거잖아. 그지? 중간에 그 변질된 그 실패한 과정이 돼서 버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과정이 지금 이제 이렇게 우유의 비율을 들어주는 거는 삼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유익함까지 11단계가 한 단계도 빼놓지 못하는 단계다 이거예요. 이 단계는 바르게, 그러니까 삼매에 능숙해서 바르게 지도가 그려진다 하면
이제 그 지도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사념초 샤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진행하면 단계적으로 삼매가 증득되고 그 증득된 삼매가 안정되고 안정되는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유쾌함, 개발된 느낌이 수반되어서 받쳐주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영역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까? 향상해야 할까? 마음을 기울일 수 있고 근데 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도 이게 이런 과정으로 잘 다져져서 오지 않고는 내가 내 마음을 어디로 기울일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수행이 받쳐져야 가능하죠. 거기에 아주 신중하고 끈기가 받쳐줄 때 완성된다. 유익함을 얻는다. 이 과정 한 단계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34번 선상유따를 발견하고는 참 놀란 것이 참 오랜 세월을 두고 수행을 말할 때 뭐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찰나 삼매 뭐 이렇게 말하고 윗바사나와 사마타에 대해서 심지어는 출가자는 넉넉하게 마음을 놓고 사마타로 가는 게 좋겠지. 제가자가 수행을 하자면 제가자는 사실은 사마타의 방향으로 가서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자들은 그냥 윗바사나 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선상유따가 알려주는 이런 11단계의 수행의 과정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 거야. 경전이 수행의 과정을 수행의 지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죠? 요거 봐야 해요. 하여간 이렇게 선이라는 주제에서 깨달음까지 유익함을 실현하는 이 깨달음의 과정이 11단계로 제시되어 있다. 상세히 구분되어 있다. 요거를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1번째 경은 사마빠띠 물라카 티띠 숙당 이렇게 나와요. 사마빠띠가 증득이었죠. 물라카 근본이었고 티띠가 이제 서다 유지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기는 증득 근본 안정 이래 된 거예요.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10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능숙해야 한다. 삼매에 능숙하고 증득 내지 유익함까지 다 능숙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이래 되니까 1차적으로 한 단계가 설명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일단 삼매의 능숙이라는 것은 됐어. 삼매를 능숙하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건 이제 설명 끝났어. 라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삼매 다음에 있는 증득이라는 것을 근본해 두자. 그럼 증득을 근본해 준다라는 것은 이 앞에 삼매와 관련한 이야기, 삼매의 능숙이라는 것은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죠. 한만한 부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삼매의 능숙은 이미 확보가 되었어. 그러니 그 다음에 삼매의 능숙 위에서 증득을 두 번째 근본으로 두자. 하고 증득의 증득을 근본으로 해서 증득에 능숙하고 안정이 능숙할까 말까 라는 거로 해서 이제 안정 1번, 일어남 2번 이래 가니까 유익함이 9번이 되겠죠. 요렇게 증득을 근본으로 하는 9개의 경전이 자 일단 삼매의 능숙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그 삼매의 능숙 위에서 증득의 능숙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보자. 증득이 능숙하다라는 상황에서 9단계로 유익함의 능숙까지를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경전 9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증득근본 일어남경하고 증득근본 육해함경 이제 같은 방법으로 쭉 전개가 되어가지고 증득근본 유익함경이 어디 있나요? 한참을 넘어가면 12페이지에서 증득근본 유익함경까지 간 거예요. 요 순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13페이지에서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나죠. 자, 티티 물라까 우타나 숫다 아디 아타깡 이래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이제 방금 티티가 안정으로 내왔죠. 물라카 근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우타하띠 우타띠 여기에서 보면 우타나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거 일어남이에요. 우타나. 그러니까 우타띠의 명사형이 된 거죠. 과거 분사 만들어서 이제 명사가 된 거야. 그리고 나면 숫다 다음에 아디 아타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정근본 일어남경을 아디가 시작이야. 시작으로 8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근본 일어남경을 시작으로 8개의 경전. 그래서 앞에 번호가 20 내지 27번으로 되어 있죠. 8개 경을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를 묶어 놓은 거야. 요거 제가 이제 요새는 조금 빨리어에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안정근본 일어남경을 시작으로 8개 이렇게 안 하고 안정근본 일어남경 등 8개. 그죠? 요걸 시작으로 몇 개 이러면 이것 등 몇 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안정근본 일어남경 등 8개. 여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을 근본에 두고 일어남을 1번으로 유익함이 8번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8개의 경이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 얘기는 뭔가요? 일단 삼매에 능숙해졌어요. 그리고 더 진행하면서 증득에도 능숙해졌어요. 삼매와 증득의 능숙 두 가지를 이미 전제해놓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안정이 능숙한 상황으로의 유익함까지 8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경은 이제 요거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삼매 능숙 근본에서 증득 능숙 근본, 안정 능숙 근본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세 가지가 전제된 일어남의 능숙함을 전기 근본으로, 그 다음에 그거 전제로 해서 육해함 대상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중까지가 끝나면 끈기를 근본에 둔 하면 뭐가요? 한 가지밖에 안 남죠. 끈기를 근본으로 하는 유익함 경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10개로부터 시작한 게 마지막에 1개까지를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 요거를 뭐 1 더하기 10 나누기 어떻게 되나 해서 5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 표를 보면 선상유타 정리해서 삼매 수행의 11단계 이렇게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표를 보면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삼매에 능숙하다, 증득에 능숙하다는 게 1번경이죠. 그리고 삼매에 능숙하면서 안정에도 능숙한 게 2번경, 삼매에 능숙하면서 일어남에도 능숙한 거 3번경, 내지 삼매에 능숙하면서 유익함에 능숙한 거 10번.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삼매에 능숙하다는 것은 전제된 상태에서 증득을 근본에 두고 증득에 능숙하고 안정에 능숙한 11번 내지 증득에 능숙하고 유익함에 능숙한 거 19번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안정, 일어남, 유쾌함, 대상, 영역, 기울임, 신중함, 끈기까지를 가면 끈기에 능숙하면서 유익함에 능숙한 게 마지막 55번 경으로 자리 잡는 거죠. 55개의 경전을 다 보았습니다. 요 경전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경이 어찌 보면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번호 챙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도 진짜 그야말로 신중하고 끈기를 가지고 경전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것은 삼매가 무엇다라고 경에 의해서 분명히 부처님은 팔정도에서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를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삼매에 능숙하라라는 게 고멸도성제로 제시되는 그 팔정도 말고 그냥 일반의 삼매를 부처님이 능숙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죠. 바로 팔정도의 고멸도성제인 그 팔정도, 그러니까 그 바른 삼매라는 곳에 능숙한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유익함까지의 11단계를 아주 상세히 지시해주고 그 각각이 한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 마치 소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나오는 이 과정이 하나도 건너뛸 수 없듯이 요런 하나도 건너뛸 수 없는 11개의 과정이 있다. 이게 선이 뭐 하는 걸까? 에 대한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이걸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상류다가 사실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류다인 것 같아요. 근데 수행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경이다. 상류다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10번 유익함부터 이제 끝까지요. 네. 이 상태는 구자재생의 상수멸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마도 그렇다고 봐야죠. 뭐 그거를 그래서 꼭 상수멸하고 일치시키는 건 어떤지 몰라도 이런 끈기에 능숙하면서 유익함에 능숙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선의 과정이 끝났다. 선의 과정의 완성에 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완성의 과정이라는 것은 경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 보아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글쎄 제가 뭐 딱 정확하게 요게 상수멸이야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어쩌면 신중함과 끈기와 유익함 이 상태가 상수멸일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55번이 상수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상수멸이 토대의 완성이고 그 완성된 토대 위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몇 번부터가 거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예. 자 그렇게 하면 일단 34번 선상류다는 마친 거로 할게요. 여기는 사실은 많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삼매의 능숙으로부터 유익함의 능숙까지 우리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삼매를 배워서 이해하는 바르게 아는 여기부터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 전체 과정을 11개의 과정으로 나눠가지고 상세히 부처님은 설명해 주셨다. 아라한이 되고자 한다면 이 11개의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말하고 있지만 정보부님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 삼매에 능숙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해야 되겠어. 딱은 몰라도 딱은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말해도 크게 욕먹을 일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경전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는 데가 아직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건 우리가 외국 형편을 확인은 안 해봤다 해도 알 수 있지 우리가 세계 최초로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메커니즘을 위해서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거지 뭐. 수행자가 많다라는 거, 삼매에 기쁜 사람이 많다라는 거 하고 정말로 부처님이 안내하는 바른 삼매에 의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이 길 위에 올라 있는 수행자가 얼마나 될까? 제 생각에도 법원님 말씀처럼 삼매에 능숙한 사람부터가 우리 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우선 시작돼야 하는 것은 삼매에 능숙해지는 데부터 수행자들이 시작해야 한다. 그죠? 길을 바르게 알지 않고는 사실은 못 간다고요. 딴 길을 갈 수는 있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길은 못 간다고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34번 선상요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드린 교재 중에 맨 뒤에 가면은요 또 하나의 선상요따가 있어요. 맨 뒤에서 요 두 장이에요. 다 찾으셨죠? 53번 선상요따의 반복품 정리 이랬는데 여기서 반복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작년에 8정도 특강한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요 45번 상류따, 도상류따, 그러니까 8정도를 설하는 경전들의 모음이죠. 도상류따에서 보면 각각이 많은 주제들이 설명되다가 뒤편에 가가지고는요 반복의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상류따의 이런 반복 기법이 여러 곳에서 되풀이 돼요. 근데 어디에서 되풀이 되냐 하면 상류따 니까의 5권을 구성하는 거. 자, 순서적으로 보면 45번 도상류따, 46번 각지상류따, 7각지죠. 47번 영처상류따, 4영처, 48번 기능상류따, 그러니까 기능상류따죠. 그리고 49번이 정진상류따가 될 거예요. 그리고 50번이 심상류따가 되든가 51번이 여의족상류따. 요 두 개가 바뀌었나 그래요. 그리고 근데 요렇게까지 치면 뭐죠? 요 7가지가 37조 도품, 7가지 보리분법이죠.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 전체가 그 반복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줘요. 왜 그런가요? 7가지 보리분법 모두가 8정도에 포괄되잖아. 즉 8정도의 부분을 차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면 52번이 아누루따 상류따가 될 건데 거기는 반복이 안 나오죠. 그리고 53번 선상류따. 여기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53번 선상류따가 도상류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7가지 보리분법이 8정도에 포괄되기 때문에, 즉 8정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 또는 뭐 8정도를 실행하는 것으로의 기능이고 힘이고 이래서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53번 선상류따는 4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보리분법에 직접 포함되진 않지만 4선이라는 게 뭐예요? 8정도의 마지막 집은 바른 삼매. 정이 어떻게 정의가 돼요? 4가지 선으로 정의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상류따가 말하는 4선은 그대로 8정도의 정이라. 그래서 8정도 안에 포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다른 설명보다도 그러니까 도상류따가 반복의 기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53번 선상유다는 선수행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는 도상유다의 반복만으로 끝나요. 근데 그럴만하죠. 선이라는 게 무엇냐? 라는 설명은 어디서 했어요? 34번 선상유다에서 이미 했죠. 요런 그 두 개의 선상유다가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이해 위에서 53번 선상유다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 내지 12에서 자나 아디 숫다 드와다 깡 이래가지고 자나 그러니까 선 등 12개의 경전 이렇게 나오죠. 사와띠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이런 사선 네 가지 선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초선이라는 것이 이거다라고 정의가 딱 되는 거예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러요.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거 뭐죠? 초선을 성취하려면 일단 초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초선이라는 산매에 능숙해야 되죠. 그리고 초선을 성취한다라는 게 증득하는 거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의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초선을 성취했다, 머문다. 머문다는 게 뭐 하는 거냐? 일단은 초선을 증득한 그 상태에서 안정돼야 되죠. 안정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취해서 머문다의 의미인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잘 안정만 시키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말하는 초선을 닦는 것일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안정으로부터 유익함까지 오는 이 전체 과정. 그죠? 증득한 상태가 성취한 거고 안정해서 일어나서 내지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유익함을 얻는 거기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머물면서 그냥 앉아있는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토대로 그러니까 초선이 증득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토대로 마음이 일어나서 그죠?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니까 잘 머물렀다 그러면 일어나자 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유익함까지 가는 그러나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만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4번 상유다가 먼저 11단계를 설명해 줘야 하는 거죠. 박고부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타당하죠. 머문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보부님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예? 하여간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유익함을 실현하는 데까지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의미죠. 네. 자, 그 다음에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어떻게 해요? 제2선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해 준 대로 아는 거죠. 설명해 주는 대로 제2선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무신무사의 삼매 윗닦아 윗자라 없는 그러면서 안으로 잘 가라앉은 이러한 제2선. 근데 이거를 모르고는 내가 제2선에 왔다라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그대로 잘 아는 제2선에 능숙한 상태에서 제2선을 성취해서 증득이죠. 머문다, 안정으로부터 유익함까지 제2선만큼의 유익함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죠.
기쁨의 빗바람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디 산바잖냐 하면서 산바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디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 사념낙주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동일하죠? 제3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무런 산매가 아니야. 여러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죠? 이렇게 산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냥 수행을 한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아니라 불교 수행은 분명히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라고요. 그래서 개발된 느낌이 이렇게 수반되는 거. 분명히 경주는 이 개발된 느낌의 진행 과정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이 함께 말해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삼매가 그렇게 바로 아는 것이 삼매에 능숙한 거고 성취가 증득이고 머무는 것이 안정으로부터 제3선만큼 단계에 지어진 유익함의 실현. 요 개념.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디 사념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사선이다. 자, 제4선하고 사선은 다른 거죠. 사선 이러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을 말하는 거고 제4선 이라는 것은 그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단계의 선인 거죠. 자, 이래서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정의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34번 선상류따가 말해주는 이러한 삼매의 능숙으로부터 유익함의 능숙까지의 11단계를 각각의 선이 무엇이라고 올바르게 아는 것으로의 삼매에 대한 능숙, 성취하는 것으로의 증득의 능숙, 머문다라는 것으로의 안정해서 그 단계만큼의 유익함을 실현하는 것으로의 머문. 이렇게 우리가 두 상류따를 연결해서 할 때 비로소 선은 이런 거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도상류따의 반복 기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히 보겠어요. 도상류따 자체에서는 상생이 나타나는데 그냥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가강 어떤 강이죠? 겐지스 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가강이 이제 중국에서는 항하라고 번역된 거죠. 겐지스 강. 강가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사선을 닦고 사선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사선을 닦고 사선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가 사선을 닦고 사선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하여간 여기 성취하여 머문다라는 것이 유익함까지의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유익함까지 오는 이게 뭐예요? 열반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반복적인 비유가
강과 강이, 그러니까 겐지스 강이 인도 대륙의 동쪽으로 굽어 있어서 그쪽으로 경사져 있어서 그쪽으로 이끌려서 인도의 동쪽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하듯이 사선을 닦는다. 사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열반을 향해서 굽어 있고 경사져 있고 열반으로 이끌리는, 마치 겐지스 강이 인도의 동쪽 바다로 이끌리듯이 이렇게 요런 비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록이 뭐 동쪽으로 흐름 6, 바다로 흐름 6, 2개의 6이어서 12이 됨. 그래서 품이라고 불림. 이제 이런 식으로 생략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방일품이 펼쳐져야 하고 뭐 이제 쭉 뭐 이 부분은 이제 더 읽을 것도 없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상유따 우리 이런 팔정도 특강 쪽을 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생략 처리된 반복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불방일품, 심승품, 추구품이 펼쳐지고 마지막 3페이지로 오면 오가 왔고 그래서 폭류품이 나오는데 자 마지막 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오상분결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비구들이여 이것이 오상분결이다. 오상분결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족쇄라고 말하면 10가지가 있죠. 그거를 오하분결, 낮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 높은 단계의 족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뭐 족쇄라는 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반으로 굽어 있는 사선을 닦는 일을 통해서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해탈하려고 하는 거거든. 아라한을 실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탈된 삶으로 해탈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지마. 어딜 가려고 그래? 하고 발목 붙잡고 매달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야? 족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족쇄가 10가지가 있는데 오하분결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오상분결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경우를 말해주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 오상분결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부숨을 위해 버림을 위해서 사선을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상분결에 대해서 수승하게 알고 완전하게 알고 완전히 부수고 버리기 위해서는 사선을 닦아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7가지 보리분법에 반복된다 그랬죠. 요런 내용이 동일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걸 위해서 8정도를 닦아야 한다. 이걸 위해서 7각지를 닦아야 한다.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5가지 기능을 닦아야 한다. 사정근을 닦아야 한다. 5가지 심을 닦아야 5가지 사여의족을 닦아야 한다. 7가지니까 보리분법 끝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정도의 정정에 해당하는 사선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보자고요.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오상분결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부슴을 위해 버림을 위해서 이 사선을 닦아야 한다 라고 펼쳐야 한다라는 건 이제 반복해야 한 똑같은 형태다 그런 얘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폭류에 대해서 나오고 속박에 대해서 나오고 집착, 매듭, 잠재 성향, 소유적 사유의 대상, 장애, 온, 하분결, 상분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니까
하여간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은 망라해가지고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선상윤다, 53번 선상윤다까지 마친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가 경전을 몇 개를 본 거예요? 34번 상윤다가 55개였잖아요. 이 53번 상윤다도 이게 지금 번호로는 2개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거야. 엄청 많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이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그 성취에 머무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삼매의 능숙부터 유익함의 능숙까지 11단계로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순서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이해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이 특강을 마쳐야겠는데 오늘 드린 교재 보시면은요, 제일 앞에 안구따라니까요 아홉의 모음의 33번 차제주 증득경 차례대로 머무의 증득경이에요. 요거 이제 초선부터 상수면까지 9단계가 차례적으로 증득되는 거예요. 이제 요 경에서 아까 그 강법부님하고 그 얘기했던가요? 저기 일시적인 딸, 그 일시적이라는 부분, 제일 앞에 보면 제가 그 단어 하나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안은 저도 그거를 일시적인 해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다음 주 요경부터는 일시적이라는 표현으로 안 할 거예요. 이제 조금 달라질 건데, 그래도 이제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33번 경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요 선경, 그러니까 36번 경 선경을 나눠 드렸는데 제가 그 조금 그 번역을 새로 다듬어 가지고 다시 드렸거든요. 다음 주에 요 33번 경과 36번 경 두 개의 경을 공부하는 걸로 선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삼매 사마타 평정선이라는 이 정말 수행과 관련한 아주 중심이 되고 어려운 4가지 용어를 이만하면 우리가 그래도 충분히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먼 길 가셔야 되는데 잘 가시고요. 예, 맞습니다. 한 10분 더 있다 가셔도 되겠네요. 오늘 설정을 맞습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되겠습니까? 하셔요. 그 주님 말씀 중에 이제 삼매에 들어라. 비구들이야 삼매에 들면은 물질의 생성과 소멸, 감추의 생성과 소멸, 시각의 생성과 소멸, 형성의 생성과 소멸, 인식의 생성과 소멸을 분명하고 유실하게 안다. 꿰뚫어 한다 이렇게 나오죠. 꿰뚫어 한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이 어느 단계에 지금 요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단 이제 그게 삼매에 들어라라고 나오질 않고 바웨타라고 해서 삼매를 닦아라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그러면 이제 사나히터 비쿠 그래서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삼매를 닦아라라는 이 지시에 의해서 삼매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로는 삼매에 든 비구 이래 되지만 오늘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이런 과정 삼매에 들었다라는 게 그냥 들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과정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영역, 기울이, 그렇지.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삼매를 닦는 거거든. 삼매에 드는 것부터 증득을 포함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색수상행식 이 부분을 꿰뚫어 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
오온을 꿰뚫어 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사성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괄적 영역의 사성제가 있고 심화된 영역의 사성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띠토대 이후,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찢다가 생겨난 이후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풀면 된다라는 아주 그 마지막 단계. 그때 가면 이제 고성제를 완전히 알아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고성제를 완전히 아는 게 뭐냐 하면 오치온이라고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니까. 그렇죠. 오치온을 완전히 아는 거 이게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성제의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색수상행식 오온을 꿰뚫어 안다라는 것이 이 과정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의 마지막 완성 단계로 제시가 되잖아. 그러면 오치온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것은 오치온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고집성제인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못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치온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것은 고집성제인 무명과 가래를 무명과 유해로 나오죠. 존재의 가래. 그게 완전히 제거된 상태야. 그리고 이렇게 고집성제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것은 고멸도성제에 의해서 그 경전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나오죠.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무명과 유해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그 상태가 고멸성제고 그 상태가 고성제인 오치온이 완전히 알려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오치온을 꿰뚫어 안다라는 그것은 어느 단계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그 완성적인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성의 답은 유익함이 성취된 게 그럼 유익함을 완전하게 얻었다라는 게 오치온 그러니까 그 사성제가 말하는 오치온을 완전하게 안 거고 무명과 유해라고 하는 고집성제를 완전히 부순 거고 고멸성제가 실현된 거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완전히 닦아가지고 고집성제를 완전히 부순 이 상태거든. 이게 바로 깨달음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을 꿰뚫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의 끝은 어디냐라고 말하면 유익함의 완성, 실현 이렇게 봐야죠. 그럼 그 부분에서 그 안다는 것과 그 전에 잠재되어 있던 그 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다는 것은 이미 뭐 식이든 상이든. 네, 상이든 간에 그 상도 같이 안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그 알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한번 보자고요. 안다라는 거 이렇게 완전히 안다라는 거는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완성되어 가지고 무명과 유해가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는 한 오치온에 대한 완전한 알미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전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요새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그 경전 진도 나가는 수업이 있잖아요. 내일 이제 그 56번 삼육자의 11번 경, 그러니까 전법륜 경이제 5비구한테 치초로 법을 설한 고경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사성제의 3전 12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고성제는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거, 뭐 완전히 알아야 한다. 알아졌다, 알려져야 한다. 알려져야 한다, 알아졌다 이거지. 그리고 고 집성제는 완전히 버려져야 한다. 절개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그게 이제 완성의 상태를
완전히 안 상태, 완전히 버려진 상태, 완전히 실현된 상태, 완전히 닦아진 상태.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사실은 네 개가 모두 갖춰져야 완성된 상태야. 그래서 완전히 알았다라는 게 우리가 뭐 국어 공부해가지고 뭘 알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자체가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완전히 알았다라는 것은 선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진멸도 사성제의 동시적인 완성. 이렇게 보면 답이 될 거예요. 내일 하여간 그 설명할 거예요. 그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먼 길 오셔서 수고하셨는데 아,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때때로 오셔요. 예?